안녕하세요. 신통급묘용 운수급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거사의 말이죠. 그죠? 신통이라는 거는 뭐고, 묘용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죠? 그것이 물을 깃고 나무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생활이 신통이고, 일상생활이 그대로 묘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신통이 될 수 있고 일상의 모든 생활이 진리에서 비롯되는 묘한 작용이 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앞에 나오는 문구에 나오죠. 그죠? 주자, 위수, 구악, 절제미. 주자, 붉은 빛, 그리고 자줏빛. 대체 누구를 의미입니까? 구악, 절제미. 언덕도 산더미에도 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제 내 편, 붉은 자줏빛, 비슷하다, 아니다. 대체 누구를 일컬어서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별 자체가 없다. 그러다가 보니 언덕도 산자락도 모두 다 티끌 하나 없이 청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대해서 나와 나고는 나누지 않고 옳고 그름을 굳이 나누어서 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신통이 되고 요용이 되며 우리가 딛고서 있는 어느 곳이든 그것이 언덕이든 아니면 바위산이든지 간에 글 하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신통과 묘용이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은 현 세상 살아오면서 제가 이 땅을, 한국 사회를 살아온 것 자체가 바로 신통이고, 그리고 묘용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이나믹 코리아라 그러죠. 빨리빨리 대한민국. 바로 제 한 세대에 수백 년이 걸려야 될 것. 바로 다 경험해 봤습니다. 어떻게 말하자면은 가장 밑바닥, 지옥에서부터 가장 위의 천상에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가 살아온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신통과 묘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들어갔지요. 국민학교에서 그때 기억에 남던 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냐? 그때 76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 그때 50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계에서 최빈국에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지요. 그죠? 그때에 시골 구성에 나누어주던 잡지, 자유의 벗, 냉전시대죠. 그런데 보면은 쌀이 남아도는 동남아, 이런 여러 가지 후보들을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에서 양식이 떨어진 전량 집안이라 그러죠. 그래서 굶어 죽는 일이 많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점점 더 개발도상국에 진입을 했지요. 제가 70년대 초에
대학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공과대학을 다녔었는데 그때 저희 공과대학에 미군 중사가 바로 미군 하사였죠. 미군 하사가 입학을 해서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미군이구나 하고 그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뭐 월급을 얼마나 받길래 이렇게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그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76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냥 머리를 뒤통수에 맞은 듯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국립대학 가장 비쌌던 공과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이 4만 3천 원이었습니다. 4만 2천 원이었던가요? 그랬습니다. 사립대학에서 가장 비쌌던 그런 것이 한 1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4만 원, 뭔가 같으면 2만 원대였죠. 2만 원에서 4만 원 또는 10만 원에서 한 3, 4만 원 정도였던 나라에 바로 병사들의 월급이 76만 원이다. 그러서는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때쯤 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잘 살던 사람들이 남미를 못 가가지고 생 난리였죠. 남미 이민 열풍이 불어들였습니다. 강남에 집을 팔고 서울에 집을 팔고 멀쩡히 대학 나와서 대학 교수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을 팔고 아르헨티나로 그리고 브라질 이런 데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이민을 가는 목적이 뭐였겠어요? 잘 사는 데 가고 싶다 이거죠. 또 그런 남미에 갔다가 미국 가서 한번 살아볼까. 남미에 가면은 미국 가는 길이 이때더라.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군에서 상당히 높은 데까지 올랐던 사람도 70년대 바로 미국 가기 위해 가지고 그때 병아리 감별사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일본을 가면은 일본은 또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세계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로 10위권에서 밀려나지 아니하고 개개인의 국민 소득으로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추월한다. 상상을 못하던 일이지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IT나 이런 데서의 월급은 일본하고 비교가 되지를 않지요. 그죠? 일본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300만 원을 못 받는데 여기서는 얼마를 받습니까? 그 IT 인력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송국이 일본의 프로그램을 베끼고 이렇게 하던 그 90년대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일본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베끼고 있지요. 그냥 팝송을 부르고 샹송을 부르고 이런 시절이 그것이 일종의 유행이고 어떤 지식인 병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래, 한국말로 된 노래를 세계지에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만들어내는 이 문화, 전 세계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저는 가장 후진국의 가장 가난한 나라의 백성의 삶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미 선진국의 삶, 그리고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이러한 나라의 사람으로도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한 세대 안에 또 가장 가난한 데에서 가장까지는 아니라도 세계의 선진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나라의 백성으로까지 다 살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물질적으로만 그러할까요? 정신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어느 나라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피해의식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이루고 하는 것을 외국인이 알면 얼마나 창피하냐. 이런 말들, 아직도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하지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의 표준이다. 이러한 바로 문화적인 주인의식, 세계의 중심의식, 이런 데까지를 다 구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 우리 사회에 세대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세계를 보는 눈도 지금 우리 젊은이들하고 우리 기성세대하고 또 개발도상국을 개발을 시작했던 이런 세대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면서 그 세대들이 어울려서 지금 세계의 선진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 이것을 보고 그런 다양한 가치관들이 하나로 어울려서 또 우리 한국을 만들어내고 나가는 것을 보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신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묘형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들, 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 다 우리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묘형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신통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룬 겁니다. 때로는 인권을 무시했던, 인권을 희생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권을 꽃피워내는 이런 민주주의를 꽃피워내는 이런 시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라님 하면은 감히 거들떠보지도 못하다가 바로 나라님들을 감방으로 보내는 이런 민주사회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통과 묘형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저 밑의 지옥아기 축생과 같은 그러한 모습에서 바로 천상의 모습까지 같이 드러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통과 묘용,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는 면, 외부적인 면으로 신통을 부리고 묘용을 부려서 그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이러한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한 주인으로 사는 나는 과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을까?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또 성숙을 해왔을까? 얼마나 많이 다양성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을까?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갖춘 외적인 능력을 우리는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갖춘 내면적인 것을 나는 지금 얼마나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얼마나 실현시키고 있을까요?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신통과 묘용은 함께 살아오면서 나라 전체가 이루어왔지만은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신통과 묘용, 내가 얼마나 드러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방거사는 말합니다. 붉은 빛 또는 자줏빛, 그렇게 구별을 하여 부르는 그러한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붉은 사람이고 누가 자줏빛 사람입니까? 무엇이 바위산이고 무엇이 바로 흑산입니까? 흑산과 바위산이 모두 다 아름다울 수 있고 모두 다 끌 하나 없는 우리들이 살아갈 변화가 오히려 새로운 이 땅입니다. 붉은 빛이다, 자줏빛이다. 우리가 이름 붙이는 사람들이 모두가 서로 하나의 사람, 한편입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이 빨리빨리 대한민국을 가장 수직국, 이분국에서 선진국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를 만든 이 사람, 분별하여 편가르는 나의 마음은 어찌 보면은 참으로 가난한 마음, 무진국의 마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라의 신과 묘용을 보면 우리라는 공동체가 만들어갔던 신통과 묘용을 보면 그 공동체의 한 성인, 나는 어떠한 신통과 어떠한 묘용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반성을 해 봅니다. 우리 방거사의 이러한 개송 한 편을 다시 한 번 더 음미해 봅니다. 방거사의 스승인 석도화상이 방거사에게 물었지요. 그대가 나를 만난 뒤에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방거사는 말했습니다. 일용사 무별 유오 자우해. 날마다 하는 일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저하고 만나고 있을 뿐입니다. 두두 비취사 처처 물장계. 만나는, 마주하는 모든 것마다 취하고 버릴 것이 하나 없습니다. 또한 거슬리고 어긋날 일 또한 하나 없습니다. 거슬리고 어긋난 장소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나하고 만나다 보니, 오직 나의 살림을 드러내다 보니, 오직 나의 지혜를 쓰다가 보니, 오직 나의 공덕을 쓰면서 이루다가 보니, 취하고 버릴 물건 없고 내가 거슬리는 장소가 없습니다. 주자, 수위호, 붉은 빛, 그리고 자줏빛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이름하는 것입니까? 우악절정, 언덕도, 화위산에도 티끌 하나 없이 청정합니다. 신통병묘용, 운수급 반시, 신통과 그리고 묘용이라는 것, 물을 고 나무를 하는 바로 나의 지금 삶입니다. 그랬습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온 신통과 묘용을 나의 일상사에서 이루고 그리고 드러내는 신통과 묘용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밖으로 이룬 신통과 묘용만큼 안에서 드러내는 신통과 묘용 가득한 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